만약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졸업이 임박해 취업 준비를 부랴부랴 시작하면 공채 시즌에 30군데에서 50군데 회사에 난사를 한 뒤 모두 탈락하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라는 높은 학벌과 3점 후반대의 높은 학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30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모두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취업 준비를 할 때 취준생이 자주 하는 취업 기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실수 2가지입니다. 해당 실수만 하지 않으시더라도 취준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연봉 1000만 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졸업이 임박했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의 상당수는 대학생 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진로를 탐색하다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4년제 대학생 기준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이 있습니다. 전문직, 회계사, 로스쿨 이후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취직, 졸업이 임박했거나 졸업할 나이가 지나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4가지 진로 중 다른 진로를 목표로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선택을 미루고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어떤 직무와 회사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만 목표가 없으니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희망 회사 직무를 정하지 않고 30군데 이상 난사해서 모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라는 높은 학벌과 3점 후반대의 높은 학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희망 직무와 회사를 정해두지 않고 난사한 나머지 30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모두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은 저와 함께 금융권, 컨설팅 펌으로 취업 목표 회사를 줄였고 그 결과 현재는 골드만삭스, JP모건과 같은 투자 회사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취준 기간을 줄이고 연봉을 높이고 싶다면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산업, 회사, 직무를 설정하신 후 관련 기업 직무 인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을 코칭해본 결과 지원 직무 관련 인턴 최소 2회, 많게는 5회가 있는 지원자들의 서류 합격률과 최종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 시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1. 직무 수행 능력, 2. 장기 근속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목표로 하는 회사와 직무를 정한 후 관련 회사 직무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해당 산업 직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야 됩니다. 보통 첫 인턴은 중소, 중견 스타트업에서 수행해서 경험을 쌓은 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인턴은 첫 번째 인턴을 했던 회사보다 네임밸류와 매출 규모가 더 큰 곳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턴을 2회 이상 수행하여 이전에 인턴을 수행했던 회사들보다 네임밸류를 높여가면 아마존, 구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탑티어 기업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4학년이거나 고시 대학원 등 다른 진로를 준비하다 오셔서 마음이 급하더라도 차분히 인턴 아르바이트를 먼저 도전하신 뒤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년간 로스쿨 준비를 하다 취업으로 전향한 제 수강생도 이 방법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막연히 높은 메인 밸류와 연봉을 지급하는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IT 영업 직무를 제안드렸고 그 첫 단계로 중소기업 영업직 인턴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5인 미만의 영업장에 인턴으로 합격하였고 영업 실무를 수행하며 영업 역량을 길렀습니다. 3개월간 중소기업 영업 인턴을 수행한 뒤 AWS 영업 인턴에 도전했고 합격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우수한 근무 성과를 보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취준을 결심한 것은 2023년 12월이었고 직무를 설정한 후 첫 인턴을 구한 시점은 3개월이 지난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이후 3개월의 인턴을 수행한 후 인턴에 입사하여 전환될 때까지 또다시 6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마음먹은 뒤 상위 0.1% 기업에 취업하기까지 총 12개월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조급한 마음에 2024년 상반기 대기업 공채에만 도전했다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취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준 기간이 길어지는 실수 2번째는 필요 없는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1. 직무 수행 능력과 2. 장기 근속 여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스펙은 취업 관련 근무 이력입니다. 즉 지원 직무 관련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한국사 자격증, 어학 성적, 컴퓨터 자격증 등은 틈틈이 시간 날 때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취준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격증 취득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취준생분들을 보면 시간을 효과적이고 밀도 있게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자격증에는 어학 성적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 희망 회사 직무를 먼저 설정해두지 않고 무작정 근무 이력과 대외 활동을 진행하다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수강생 중 한 명은 소비재 및 컨텐츠 회사 마케팅 직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무 이력을 마케팅 관련 이력이 아닌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회의, 포상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스 산업회사에서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행사 대행회사, 웨딩업체 등에서 총 4번의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총 7번의 대회 활동을 했으며 그 중에서는 학생회 대표, 학회 회장 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해당 이력과 대회 활동 등으론 목표로 하는 회사나 직무 취업이 어렵다는 조언에 속상해 우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그분의 경우 처음에는 마이스 산업 취업의 뜻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희망 회사와 직무를 바꾼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친숙한 산업 내 기업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학벌과 스펙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두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해당 학생의 경우 다시 마케팅 인턴부터 관련 경력을 쌓는 게 좋겠다고 안내드렸고 차근차근 취업을 위한 로드맵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목표로 하는 회사 직무 설정을 먼저 하시고 관련 근무 이력과 대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뇌피셜이 아닌 연봉과 워라밸이라는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서 취업 희망 기업과 직무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인턴 아르바이트 계약직을 네임밸류가 낮은 회사에서 시작하신 뒤 해당 이력을 바탕으로 점점 네임밸류가 높은 회사에서 인턴을 수행하여 스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졸업이 임박해 취업 준비를 부랴부랴 시작하면 공채 시즌에 30군데에서 50군데 회사에 난사를 한 뒤 모두 탈락하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가 해당 회사 입사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를 4년이라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의 이력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후회나 실수를 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취준 기간을 단축하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당차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